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는 처음 해봐서 제가 긴장을 원래 좀 많이 하는데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코의 구조를 알면 건강한 코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한 코란 뭔지 이제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서 재밌게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코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을 처음에 사셨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베란다 없이 밖에 바로 창문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창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더러운 공기,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할 거 없이 여과 없이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사시는 분들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할 거니까 우리가 거기 어떤 차단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란다 있는 집을 샀는데 집을 들어가 보니까 이 집에 방 쪽 문을 열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환기가 이제 잘 돼요. 환기가 되는데 안에 방충망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외부 가스 알림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걸레 청소해 주시는 분도 24시간 계시고 공기청정기도 계속 틀어져 있고 가습기도 있고 오디오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시설들을 고장날 때마다 수리해주는 만능 수리기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시스템이 항상 이 무료로 저희에게 제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코에 이런 장비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 덕분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항상 딱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적당하고 균도 없고 먼지도 없는 아주 좋은 상태로 숨을 쉴 수 있게 폐 속으로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충망이 뭐냐? 우리가 코라고 하면은 우리 밖에 이렇게 보이는 요 삼각형 모양의 요거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일반인이던 시절에는 코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는 알고 봤더니 저 안쪽에 되게 커다란 공간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코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외비고요. 외비는 그냥 덮개에 불과합니다. 다 바깥에서 오는 큰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코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뇌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뇌에 산소를 전달해주고 공기가 위층, 중층, 하층을 세 개의 기류를 타고 쭉 흘러서 뒤로 모여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실제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공기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코에 스프레이 뿌리세요 하시면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다들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콧구멍에만 묻고 약효는 하나도 뒤에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뿌리세요라고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술하시는 환자분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저분께도 내일 꼭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데 이 공기가 들어올 때 외부 물질이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돌 같은 거나 이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돌 고체나 액체 같은 걸 막아줘야 되는데 액체는 특히나 흐르니까 만약에 이마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코로 다 들어올 거거든요. 이걸 막아주려면 이렇게 처마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것들은 코털, 앞에서 코털이 1차적으로 좀 걸러줍니다. 이렇게 방충망이 아주 튼튼한 녀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의 앞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과 히터가 아주 좋은 녀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콧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콧구멍 입구 내시경으로 곧 들어갈 건데 보시면 코 입구를 지나서 이렇게 커다란 콧살, 하비갑계라고 하는 콧살, 그 다음에 중비갑계라고 하는 콧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 모양으로 생긴 이런 날개가 코 안에 달려 있고요. 이 날개가 코 안에 공기의 접촉 면적을 늘리면서 코 안에 있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너무 차가우면 뜨겁게, 너무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비갑계, 중비갑계, 얼굴을 이렇게 위아래 단면으로 잘라서 보았을 때 저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콧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콧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살이 적당히 크고 적당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열려 있으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온도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씌워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두꺼우면 막히고 너무 얇으면 코가 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가스 알림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후각신경이 코의 천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가 3개의 층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위층으로 흐르는 공기가 이렇게 후각 센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 공기 속에 있는 지용성 물질, 이 어떤 지방으로 된 물질들을 포획을 해서 이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다, 아니다 이런 걸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냄새를 보통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각 신경은 혀에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성 물질, 물에 녹는 물질들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을 느끼게 하는 뭐 산, 염기,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보통은 쓴 물질들은 대부분 독성 물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염기성 물질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걸러주는 목적을 위해서 기관들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의 풍미 또는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미각신경은 이렇게 4가지 맛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맛은 잘 느끼세요 하면 네 하는데 그 실제로 알고 보면 후각은 전혀 기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된장찌개, 뭐 고기, 라면 이런 건 전혀 구분 못 하시고 그냥 맛만, 단맛만 느끼면서 평생 사셨던 거예요. 그걸 그냥 맛이라고 느끼는데 음식 맛을 다 느끼세요 할 때 후각을 꼭 같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물론 뭐 크게 쓸 일은 없으시겠지만 예,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름걸레 청소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항상 바닥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시면 기름걸레로 바닥 다 닦고 하셨지 않나요? 이런 거를 해주면 그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물론 초등학교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름걸레를 항상 도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액이라는 겁니다. 코 안에 점액을 계속 분비를 해가지고 이건 지금 입으로 대체를 해서 표현했는데요. 코 안을 좀 표현할 만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입 안에도 이렇게 점막이라고 하는 이 피부에 대응되는 그런 부드러운 살이 있고요. 요 안에서 계속 점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점막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걸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벽입니다. 외부랑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 중에 잘 스며든다, 섭취한다 하지만 실제로 피부는 섭취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방어를 위해서 튼튼하게 막아놨고요. 근데 점막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도 흡수해야 되고 음식도 흡수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부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래도 더러운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된다.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함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액이라는 물질을 계속 분비를 해서 그 외부 더러운 건 걸러내고 내가 필요한 산소와 음식물은 계속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소통하려는 그런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액을 계속 분비해가지고 코 속을 기름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문과 먼지를 걸러내고요. 코 속에 이렇게 숨 쉬는 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부비동이라고 하는 이런 곁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에서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콧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다시 마시고 만들어내고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점액을 계속 마시면 우리가 콧물이 뒤로 넘어가요 라고 느끼시는데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콧물이 덜 나오게 하는 약을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콧물이 나와서 뒤로 넘어가는 건 하루에 2리터씩이나 그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의 구조라고 요거는 이제 아까 부비동이 이렇게 옆에 존재한다는 걸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눈과 이빨 그 다음에 요 사이 공간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요 공간만이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앞뒤로 들락날락거리는 공간 요 삼각형이 실제 비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녀석들은 다 코 곁에 있는 공간이다 해서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요 공간들은 실제로 공기가 호흡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변에 뭐 점액을 만든다든지 공기가 너무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버퍼링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이제 방충망에서 큰 덩어리가 걸러졌다고 치면 안으로 들어온 물질 중에는 이제 미세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녀석들을 하나하나 포집을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코 속에 있는 살들에 분포하고 있는 백혈구들입니다. 우리 이제 점막은 원래 안에 림프 조직들이라든지 아니면 백혈구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 많은 종류들의 세포들이 나가서 걔들을 죽이거나 못 들어오게 막아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비만세포가 제일 대표적인 코에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 안에 먼지, 작은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코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코를 붓게 만듭니다. 붓게 만들어서 코 안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걸러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고요. 근데 얘가 너무 오래오래 작동하거나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게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호산구라고 하는 이런 백혈구 녀석이 또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화된 비염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중구라고 해서 얘는 직접적으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얘도 너무 많이 코 안에서 증가하는 경우에 축농증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나쁜 녀석들 같은데 마치 항상 평소에는 잘 걸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이런 거에서 감염이 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습기. 하비갑계라고 하는 녀석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하비갑계는 아까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 물 같은 물 성분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코가 건조해, 코 안에 들어오는 공기가 건조할 때 물을 분비해서 그게 물이 증발되면서 같이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폐가 너무 건조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간은 실제로 그 울림통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북에서는 큰 소리가 나고 작은 북에서는 작은 소리가 나듯이 이 얼굴도 이 빈 공간이 많을수록 더 음이 커지고 묵직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사람과도 더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울림통을 키우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사실 이 울림통이 없이 이 전체가 그냥 한 통째로 그냥 한 뼈 덩어리인데 이 속으로 이제 이런 공기 주머니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코로 숨 쉬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압력을 통해서 팽창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앵앵거리는 목소리에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묵직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부비동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비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으로 다 뼈면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차 있으면 무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 큰 뭐 야구공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전봇대에 부딪혔을 때 빈 공간이 없으면 부러졌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러집니다. 근데 앞에 공기 주머니가 있으면 앞에만 부러지기 때문에 저 있는 깊이 있는 심부 조직까지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공기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온도, 습도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이렇게 버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수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그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질병이 오는 건데 이게 급성질환이라고 하면은 이 수리기사님이 너무 과로를 해서 잠깐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 지나면 보통은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급성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안에 낫는 질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분이 아예 그냥 이제 파업을 하신 겁니다. 차직을 하셔가지고 그 장기가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아예 뭐 평생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성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그때그때 잘 치료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환 구조를 알았으니까 각 구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뒷문이 막히는 경우인데요. 이게 코 뒤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아데노이드가 있는데 요 코 뒤에 있는 그 백혈구가 존재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혈구가 존재하는 장기가 너무 과하게 커져 있는, 너무 염증을 많이 앓고 이러다 보니 너무 커져 있거나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
막이 너무 쌓이고 쌓여서 자꾸 커지는데 요게 코 뒤로 넘어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뒷문이 막히면 숨을 못 쉬겠죠. 이걸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앞문이 막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가 성장할 때 선천적으로 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게 다쳐서 이렇게 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휘게 되면 일단 여기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은 아예 당장 숨을 쉴 수가 없고요. 근데 왼쪽도 넓어서 쉬기 좋을 것 같지만 이런데 하비갑계들이 부어오르면서 비염이 생깁니다. 막혀버리면 양쪽이 다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어서 비염 수술을 위해서 이런 하비갑계를 좀 한 절반 정도 잘라내주고 휘어있는 비중격을 가운데로 교정해주는 비중격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문이 뻥 뚫리면서 숨을 쉬기 좋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고장났어요.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가 평소에는 잘 작동하는데 너무 균이 많이 들어오고 막 먼지 너무 과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공기청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고장나다 못해 크기가 이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막 덩어리도 커지고 물도 줄줄 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백혈구 기능 장애가 생겨서 생긴 알러지 비염,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에는 꽃가루,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등등 이런 예방법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원인도 공부해보고 비염 예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히터 가습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염들이 있는데요. 이 기전들은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온방, 냉방, 그다음 가습 기능이 고장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전은 복잡해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질병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병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걸레 청소부가 고장이 났어요. 이 청소부는 이게 항상 깨끗한 기름으로 청소해주고 한번 닦아주고 또 마르면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마르질 않는데 계속 상한 기름으로 그 위를 덧대고 하다 보니까 이 안이 다 이제 썩어버리는 겁니다. 기름들이. 그래서 점액 배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축농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 원래 부비동에서 점액이 생기면 중간으로 나와서 뒤로 배출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히면 종양이나 아니면 그 잦은 감염 아니면 곰팡이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이 안에서 고여버리거든요. 근데 고인 점액이 그냥 고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머금으면서 점점 썩어서 누런 고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살들을 다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축농증, 부비동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면 오디오도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울림통의 사이즈가 크고 좋을 때는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다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엉망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게 되고 축농증 걸린 사람들은 사실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분 축농증이구나 라는 게 예상이 될 정도로 특이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를 한번 보시고 내가 여기 중에 한 10가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확실히 코가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니까요. 저 장기 중에 몇 가지가 저기 있던 그 가전 제품들 중에 몇 가지가 고장이 나 있는 거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뭐 3개 이하다 하시면은 아 나는 뭐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네요.